회장님, 지금 시장은 온통 솔브레인 얘기뿐입니다. 모두가 그 성장에 환호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그 환호성 뒤에 그 화려한 포장지 안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 현미경을 들이대듯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회장님, 방금 보신 저 문장. 글로벌 강자들이 떠나고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 이게 바로 오늘 보고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그토록 측배를 들었던 SFS 인수, 그 심장부에 숨겨진 리스크를 이 한 문장에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0분 남짓한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솔브레인의 현재 가치에 교묘하게 숨겨진 이 환경 부채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회장님의 소중한 포트폴리오가 흔들리는 일은 막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 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솔브레인 심층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인수합병의 이면, 부재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모두가 정말 만장일치로 호재라고 평가하는 이 SFS 인수. 저희는 왜 이것이 어쩌면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또 명쾌합니다. 솔브레인이 이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최고급 레시피, 그러니까 이 초고순도 화학 소재뿐만 아니라 그 레시피를 단 한 방울의 변질도 없이 배달하는 특수 배달 시스템, 바로 SFS 불소수지 용기까지 다 가졌다는 거죠. 이건 뭐 고객을 완벽하게 묶어두는 그야말로 락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솔직히 회장님께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엔 이 뉴스를 보고 와, 이건 완벽한 시너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호재라고 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판매자인 스미토모화학의 재무제표와 글로벌 경쟁사들의 최근 행보를 교차 분석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걸 그냥 단순한 M&A 뉴스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2023년. 판매자인 스미토모화학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재무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글로벌 1위 기업인 3M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천문학적인 소송 리스크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던 이 PFS-AS 사업에서 2025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말이죠. 회장님, 이 PFS-AS가 바로 불소수지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스미토모화학이 뭘 팔았죠? 네, 바로 자신의 불소수지 사업부, 즉 PFS-AS 사업부인 SFS를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사업 매각이 아닙니다. 3M처럼 거대한 환경 책임이라는 폭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전략적 후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승계 책임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률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회장님,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제가 멋진 전원주택을 보고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전 주인이 그 땅 아래에 온갖 산업 폐기물을 몰래 묻어놓은 거죠. 그럼 그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바로 새 주인인 제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시간을 거슬러서 새로운 주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브레인은 자신들이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과거의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그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실상 백지수표 같은 빚을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회장님,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오늘 보고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저와 함께 한 칸 한 칸 짚어보시죠. 절대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거래의 본질입니다. 시장은 이걸 수직 계열화라는 아주 멋진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가설, 책임전이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판매자인 스미토모의 전략적 리스크 회피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자산가치 평가를 보시죠.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들은 현재 매출과 이익, 즉 EBITDA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환경 정화 비용, 즉 환경 부채라는 시한폭탄의 가치를 빼서 할인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규제의 영향. 지금 당장 제조 기준을 준수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유럽과 미국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과거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입니다.
물론 불소수지 수요는 계속 늘겠죠. 하지만 PFAS 사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PFAS 프리 의무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쓰나미가 덮치면 SFS가 가진 핵심 자산은 하루아침에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인 재무 리스크입니다. 회장님, 솔브레인의 본업인 이 화학 소재 사업은요, 평균 영업이익률이 20%를 그냥 훌쩍 넘습니다. 20에서 25% 사이죠.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왜냐? 한 번 공급하면 고객사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소모품 비즈니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한 SFS는 다릅니다. 여긴 장비 중심의 프로젝트성 사업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 필요하고 계약도 건별로 따내야 하죠. 그래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에서 16%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덩치가 커졌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익률 15%짜리 사업을 합치면 기존의 25%짜리 이익률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룹 전체의 평균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영구적으로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앞으로 솔브레인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족쇄가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국산화의 역설, 부재는 중국이라는 아킬레스건입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솔브레인의 가장 큰 자랑거리, 모두가 박수치는 그 기술 독립이라는 신화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 그 아킬레스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도 2019년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한 방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휘청거렸을 때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기업이 바로 솔브레인이었습니다. 일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핵심 소재, 이 불화수소를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솔브레인의 주가를 단단하게 떠받쳐온 정말 강력하고도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가장 빛나는 상징이 바로 이 숫자, 1,2N입니다. 9가 무려 12개. 99.999999999%. 이건 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한의 순도입니다. 불순물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죠. 이 기술력 하나만 봐도 솔브레인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세론자들이 외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회장님, 이 다음 숫자를 봐주십시오. 95% 이상. 바로 이 숫자가 그 화려했던 기술 독립이라는 성이 사실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12N이라는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가졌을지 몰라도 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원재료는 단 하나의 국가, 우리의 지정학적 라이벌인 중국에 전적으로 95% 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저와 함께 아주 천천히 씹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내용이 조금 깊어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보시죠. 전 세계의 형석 생산량. 압도적인 1위는 역시 중국입니다. 연간 5,900천 톤. 2위인 멕시코나 몽골이 각각 1,200천 톤이니까 거의 5배나 많습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그 옆에 핵심 역할 항목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 세계 형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순수 이입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럼 몽골에서 사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몽골의 핵심 수출처가 어딥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게다가 몽골에서 형석을 캐더라도 그걸 실어 나를 철도와 항구가 다 중국 땅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몽골산 형석조차도 중국의 손아귀 안에 그 통제하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도넛 차트는 방금 보신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 생산량이 무려 60%를 중국이 혼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지정학적 병목 현상, 즉 초크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원자재 밸브를 잠가버릴 수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의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국산화의 역설입니다. 솔브레인은
일본이라는 하나의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중국이라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된 겁니다. 후공정, 즉 다운스트림에서는 기술 자립을 이뤘지만 그 맨 꼭대기, 전공정인 업스트림에서는 오히려 원료 종속이 더 심화된 아이러니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기술의 딜레마. 부재는 수율과 생존 사이입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PFAS 화학물질 퇴출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솔브레인이 마주한 아주 근본적인 기술적 그리고 재무적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감스러운 대체. 회장님,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PFAS라는 나쁜 놈을 잡으려고 PEEK라는 착한 대체제를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 이 PEK가 반도체 수요를 떨어뜨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말합니다. 즉, 환경을 위한 선한 선택이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교표가 그 딜레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존의 불소수지 PFA나 PTFE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소재였습니다. 어떤 독한 화학물질에도 끄덕없고 표면이 워낙 매끄러워서 어떤 오염물질도 달라붙지 않으며 스스로 불순물을 내뿜는 일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제로 거론되는 피이크를 보시죠. 물론 좋은 소재입니다만 특정 용매에 닿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회장님,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더 얇게 회로를 그리는 나노 공정에서 장비가 부푼다는 건 이건 그냥 재앙입니다. 게다가 표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미세먼지 같은 입자들이 더 쉽게 달라붙는다는 뜻이고 소재 자체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불순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반도체 수율에는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회장님, 복잡한 기술 이야기가 길었지만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만약 솔브레인이 공급한 이 새로운 PFAS 프리 소재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의 웨이퍼 생산 수율이 단 1%만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수조 원에 달할 겁니다. 그 손실액은 솔브레인이 환경 규제를 지켜서 얻는 모든 명분과 이익을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사와의 신뢰, 그리고 기업의 생존이 걸린 핵심 비즈니스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솔브레인이 추진하는 이 PFS 프리로의 전환은 과연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해법일까요? 아니면 고객사의 심장과도 같은 수요를 담보로 버리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투자자로서 저희는 이 질문의 무게를 아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식별한 이 모든 리스크들을 한데 모아서 이것이 솔브레인의 기업 가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통해 냉정하게 재평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도미노처럼 연쇄 반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규제의 벽입니다. 저희가 1장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유럽연합이 반도체 장비는 예외라는 조항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SFS의 핵심 제품들은 그날로 쓸모없는 고철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율 붕괴. 울며 겨자 먹기로 PFS 프리 대체제를 도입했는데 3장에서 살펴본 그 기술적 문제들이 터지면서 수율이 급락합니다. 고객사로부터는 수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오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혼란 속에서 공급망 쇼크가 터집니다. 2장에서 제가 그토록 경고드렸던 것처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형석 수출을 무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브레인의 심장인 불화수소 공장 자체가 멈춰서게 됩니다. 회장님, 이 세 가지 리스크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맞물려 최악의 퍼펙트 스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브레인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더 이상 전통적인 성장 프리미엄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 요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부채, 수율 하락 리스크에 대한 품질 할인, 중국 의존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SFS 인수로 인한 마진 희석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상당한 수준의 밸류에이션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솔브레인에게 12N이라는 기술의 순도를 묻고 그 대답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솔브레인은 기수의 순도를 넘어 가격표에는 매겨지지 않은 이 공급망의 순도, 그리고 환경 리스크의 순도까지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저희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물론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